안녕하세요. 하하 지식살롱의 노작입니다. 오늘은 애플 TV 플러스의 오리지널이죠. 빠찡코 시즌2의 한 장면을 조금 이렇게 꺼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 애플 TV 플러스는 굉장히 고고한 자세로 OTT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회사죠. 94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포함해서 3관왕까지 했었던 이 코다, 그리고 글로벌 바이럴이 굉장히 셌었던 빠찡코까지 굉장히 그냥 이렇게 좋은 오리지널을 이렇게 애플스럽게 내놓는 것 같아요. 빠찡코는 그냥 한 줄 딱 요약하자면 일제강점기에서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진 제1 한국인들의 가족사입니다. 시즌2의 경우에 이 젊은 선자의 남편 이삭이 죽고 14년 만에 이 고한수가 선자 앞에 나타나서 당시 이제 전쟁 중이었는데 이제 그 가족들을 시골로 이렇게 피신시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에피소드들로만 보자면 이 디아스포라적 시선이 있다라는 거죠. 내러티브의 구성은 시즌1과 동일하게 이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일본, 미국이라는 공간이 계속 이렇게 교차 편집하면서 흘러갑니다. 과거의 배경은 1945년이죠. 이 태평양 전쟁이 끝 무렵 즈음에 오사카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1989년의 도쿄입니다. 오늘 지식살롱에서는 이 후작 1989년의 이 도쿄의 한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선자의 선조죠. 이 솔로몬이 한 투자회사를 방문하는 시퀀스거든요. 추정해보자면 부동산과 주식 투자 시장이 굉장히 과열된 것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즉 일본의 어떤 버블 경제쯤 또는 버블 경제가 터지기 바로 직전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귀에 굉장히 쏙쏙 이렇게 들리는 음악이 흐르고 갑자기 사무실에 전 직원이 일어나더니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이 체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일본의 라디오 체조입니다. 음악과 율동이 너무 친숙해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국민 체조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식살롱은 두 가지, 한국의 국민 체조와 일본의 라디오 체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국민 체조가 왜 라디오 체조와 이렇게 비슷한지 이것들을 조금 후루룩 빨리 보겠습니다. 시대적 순서로 가기 위해서 일본의 라디오 체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하필 라디오라고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조가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거가 1951년에 이 NHK 라디오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전파가 됐다고 해요. 지금도 NHK 라디오에서 매일 나오지만 이 체조가 NHK TV 채널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테레비 체조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라디오 체조, 이 라디오 따이수라고 하는데 이 기원을 보자면 일본이 1928년에 미국과 이 유럽의 생활체조 프로그램을 응용하기 시작한 거가 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군사훈련으로 시작되었고 자위대 체조가 1950년대 간략 버전으로 바뀌면서 이후 생활건강으로 이제 대중화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위대 이야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슬쩍 하자면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방위성,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하자면 이제 국방부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운영하는 준군사 조직입니다. 군사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준군사라고 표현한 이유는 일본이 1945년에 포츠담 선언에 사인하기 시작하면서 이 일본 너네는 무력 행사하면 안 돼. 육해 공군을 보유하지 않기로 된 거죠. 이후 1954년에 오로지 이 방어만을 위한 무력 행사만 된다라고 된 거죠. 그 의미로 이제 자위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자국을 지키기 위한 부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위대는 군대를 위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군대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 라디오 체조는 이러한 자위대에서 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이 되었고 이 NHK 라디오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학교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실시하게 된 겁니다. 1980년대 그러니까 이 쇼와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이 방학 때 학교에 가서 이 라디오 체조를 하고 도장 받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비슷하게 이제 빠찡코 시즌2에서도 1989년에 도쿄 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출근하면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이 흐르고 단체 체조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한국의 국민 체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0, 40대 이상의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추억이고요. 신기한 건 지금 2024년에 초등학교에서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자면 1961년 맨손 체조의 일환으로 이제 시작된 재건 국민 체조에서 1972년에 신세기 체조, 그리고 1974년에 새마을 체조로 이제 계속 이렇게 바뀌어갔고 지금 형태의 어떤 국민 체조는 1977년에 보급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일본에서 라디오 체조 보급 과정과 굉장히 유사한데 이게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군대에서의 훈련 체조가 대중화됐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와 학교, 기업을 통해서 확산이
확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부 과정들은 그 일본을 따라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즉 한국의 국민체조도 군대에서 비롯된 건데요. 대한민국 국군에서 하는 이 체력 단련 체조에서 비롯되었고, 육해공무 체조가 초기에는 굉장히 서로 달랐다가 1970년대로 흐르면서 이제 도수체조로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99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새천년 건강체조를 만들고 국민체조와 새천년 건강체조를 학교에서 이제 혼용해서 이제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30, 40대 분들은 학창시절에 매일 아침 국민체조를 학교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기업들도 이제 업무 시작 전에 국민체조를 전 직원이 했었습니다. 소결하자면 한국과 일본 모두 군대에서 유래된 훈련 체조를 기반으로 전 국민에게 이 체조가 보급됐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과 특징은 국민 전체의 그냥 건강 증진을 위해서 따라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 한국의 국민 체조가 일본의 라디오 체조와 왜 이렇게 비슷한 걸까라는 이제 궁금증인데요. 그러니까 왜일까 보면 일제 강점기에 한국과 일본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고, 일본의 라디오 체조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조선에 유입이 됐다는 거죠.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이 이제 한국의 이제 학교, 군대, 회사에 이 체조들을 이제 이식을 시킨 겁니다. 당시 이제 뭐 한국의 체육교육 자체가 굉장히 이미 일본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어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음악까지 뭐 누가 들어도 이제 거의 똑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해방 이후에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국민체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외우게 하려다 보니까 구조나 스타일이 또 결국 일본식 체조와 이제 비슷해졌다고 해요. 관련해서 또 다른 분석 자료를 찾아보면 학교나 회사에서 딱히 대체할 만한 체육 모델이 딱히 없었다, 약간 이런 관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파생되는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해방 이후에 기업에서도 그렇고 개인 뭐 정부에서도 일본의 잔재들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왜 국민체조는 그대로일까, 이런 의문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고요. 첫 번째는 이 만연화된 관성이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잘 만들어진 체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식민지의 잔재들을 이제 깨끗하게 청산해 가는 거는 옳지만 정치적인 만물들에 비해서 일상적인 잔재들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피해가 없는 관성이라는 거죠.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 오늘 하하 지식살롱은 애플TV 플러스의 빠찡코 시즌2죠. 1989년 도쿄 한 사무실의 특정 시퀀스에서 이 호기심을 풀어봤습니다. 빠찡코 시즌2는 현재 뭐 로튼토마토에서 신선도 지수 98%에 달하고요. 그리고 플렉스페트롤 자료에 따르면 뭐 한국, 일본, 그리고 홍콩, 필리핀을 비롯한 14개국 이상에서 애플TV 플러스의 이 TV쇼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짝 아쉬운 거는 약간 감칠맛 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2022년 시즌1에서는 에피소드 3까지 한꺼번에 딱 공개하고 이제 매주 하나씩 공개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빠치코 시즌2의 경우에는 최근에 OTT들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한꺼번에 쫙 공개하고 저희가 막 날 새서 눈 빨개져가지고 막 그냥 쫙 보고 약간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칼같이 매주 딱 에피소드 하나씩만 지금 공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감칠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찡코는 이 공개 법칙에 따라서 10월 중순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한 회차씩 지금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빠찡코에서 한수 역으로 출연하고 계시는 배우 이민호 씨 인터뷰 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찡코는 시대를 역행하는 작품이다. 지금 모든 게 빨라지고 간결해지는 이 시대에 이렇게 느리고 깊은 작품이 생산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오늘 지식살롱의 한마디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지식살롱 노작이었습니다.